자, 2026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정학의 판이 완전히 뒤바뀐 세상입니다. 뭐랄까, 기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그런 시대죠.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새로운 규칙을 써내려가는 중간 강대국들의 아주 대담한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가장 핵심적인 어쩌면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미국 없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질문에 그렇다고, 가능하다고 답하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죠. 2025년 말 러시아가 쿠피안스크를 점령했다고 막 선전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나타나면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중간 강대국들이 룰 메이커, 즉 규칙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사실상 손을 떼면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터져나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안보의 기둥이었던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서방 동맹 전체가 엄청난 불확실성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진짜 전쟁터가 그냥 땅 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전쟁. 이 이미 시작됐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 화면이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푸틴이 퍼뜨리는 승리 서사입니다. 러시아의 승리는 어차피 정해져 있다. 서방 제재?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오른쪽, 실제 전선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군은 사실 고전하면서 밀려나고 있고 경제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푸틴은 90년대처럼 나라가 혼란에 빠질까봐 내부 불안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존스 홉킨스대의 피터 포메란체프 교수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스토리텔링 경련입니다. 만약 서방이 푸틴의 승리는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그냥 믿어버리면 그게 정말 현실이 될 겁니다. 와, 소름 돋지 않나요? 결국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드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리더십 공백과 이야기 전쟁의 한복판으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뛰어듭니다. 네, 바로 중간 강대국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마이클 이그나티예프의 이 말이 당시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줘요. 60년이나 함께한 선임 파트너를 잃는 건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준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미국의 빈자리가 주는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어떤 해방감. 이 두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새로운 동맹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룰메이커는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이 빠진 자리를 메우고 새로운 질서의 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러시아에 맞서는 걸까요? 뭐 탱크나 미사일 같은 걸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전략은 훨씬 더 정교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술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개념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총 쏘고 싸우는 재래식 전쟁에다가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심지어 다른 나라 선거 개입이나 외교적 압박까지 정말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섞어서 상대를 흔드는 아주 현대적인 전쟁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강대국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반격 전략이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첫째, 러시아의 핵심 돈줄인 그림자 선단의 운항을 막아버리고, 둘째,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으로 러시아 내부를 흔들고, 셋째, 서방에 묶여있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직접 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자 선단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이게 뭐냐면 서방 제재를 피하려고 러시아가 몰래 운영하는 낡고 보험도 제대로 안 된 유조선들을 말해요. 이게 사실상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들의 발을 묶는 게 이 연합의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가장 중요한 지점, 그 정점에는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단순히 전쟁의 피해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유럽의 새로운 방패로 다시 정의하는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과거의 수동적인 전쟁의 희생자에서 미래에는 유럽 전체의 안보를 지키는 능동적인 안보 요새로 거듭난다는 정말 엄청난 비전의 전환입니다. 그럼 안보 요새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우크라이나 스스로 부패를 없애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서 전 세계의 투자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성공이 곧 유럽 전체의 성공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미국의 빈자리 속에서 탄생한 이 중간 강대국들의 새로운 동맹. 과연 이게 미래의 지정학적 위기를 풀어낼 진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